구미디어 거함 JTBC 대신흥 미디어 전함 C1 스튜디오. PT기는 전쟁의 내막 2025년 11월.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유럽 축구의 거인 손흥민의 사생활이 아닌 콘텐츠 전쟁의 현장에서 벌어진 어둠의 소송이 그 중심이다. 공중파와 케이블을 지배하던 구미디어 거함 JTBC가 유튜브라는 신흥미디어 전함 C1 스튜디오를 상대로 벌인 법적 공방. 그 배후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내부 폭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순한 포메토용 논란이 아닌 브랜드 생존권을 건 처절한 전쟁이었음이 확인되면서 업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 발화점 기습적인 습격과 대중의 심판, 그리고 디지털 순교자의 탄생 갈등의 시작은 노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지난 11월 11일 C1 스튜디오의 간판 콘텐츠인 불타는 야구부 28화가 JTBC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해 유튜브에서 전격 삭제되는 기습적인 습격을 당했다. 이는 수백만 구독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행위였으며 팬들에게는 분노를, 제작진에게는 깊은 좌절과 함께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행위였다. 이 갑작스러운 삭제는 시청자들에게는 마치 공식 채널이 해킹당한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C1 스튜디오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단 하루 만에 영상을 복구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불굴의 의지와 경이로운 대응 속도를 보여줬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재업로드된 영상은 6시간 만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JTBC의 법적 제재가 오히려 C1 스튜디오의 인기를 증폭시키는 역설을 낳았다. 이는 JTBC의 공세에 맞선 대중의 신뢰 투표이자 C1 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준 미디어 민심의 심판이었다. 이 200만 조회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시청자들은 불타는 야구부를 강자의 횡포에 맞선 약자의 콘텐츠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공유했다. 이는 불타는 야구부를 단순한 예능 콘텐츠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순교자 콘텐츠로 격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 이후 C1 스튜디오는 굴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자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이부 법정 공방, 그리고 민심의 진정성에 대한 배팅. 사실 JTBC는 이미 여름부터 불타는 야구부가 자사 프로그램 포맷을 모방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해왔다. 포맷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여 법정에서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 11월 10일에 열린 법정신문은 이 갈등의 공식적인 분수령이었으나 이 자리에서 양측은 첨예한 대립만을 이어갔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법정 밖의 여론은 이미 승자를 결정지은 상태였다. 커뮤니티와 시청자들은 불타는 야구부가 JTBC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JTBC의 것은 그냥 방송이지만 C1 스튜디오의 것은 사람 이야기다라는 결정적인 한마디로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JTBC의 콘텐츠는 스튜디오 세트, 화려한 CG, 그리고 정교한 편집 시스템으로 무장했지만 시청자들은 그 속에서 시스템의 냄새를 맡았다. 반면 C1 스튜디오의 콘텐츠는 날 것 그대로의 출연진의 성장 과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진정성 있는 땀과 눈물을 담아내며 시청자들과 깊은 감정적 연결고리를 형성했다. 이는 고도화된 제작 시스템에서 나온 JTBC의 콘텐츠가 놓치고 있던 진정성이라는 미디어의 핵심 가치였다. 시청자들은 이제 완벽하게 짜인 각본보다 예측 불가능한 날 것의 감동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대중은 법적 소유권보다 창조적 진정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이며 이는 미디어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3부 상업적 지각 변동. 광고 시장의 역류와 JTBC의 실질적 위협. 이 법적 분쟁의 이면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냉혹한 이유, 바로 상업적 생존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성공은 곧바로 폭발적인 상업적 파급력으로 이어졌다. 불타는 야구부는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상업시장에서 완판, 신화를 써내려갔다. 프로그램의 PPL로 등장했던 클린랩 생수는 노출과 동시에 품절 사태를 빚었으며 다른 스폰서 브랜드들 역시 방송 직후 매출이 전월 대비 최대 300% 이상 폭증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통적인 TV 광고가 도달하기 힘든 시청자와 구매를 직결시키는 시원 스튜디오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다. 유튜브의 높은 참여율이 곧바로 매출 전환율로 직결되는 현상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광고 시장의 역류 현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대형 스폰서들은 이미 JTBC의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발을 빼기 시작했다. 이들은 돈이 되는 곳으로 간다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시원 스튜디오로 광고 물량을 옮기는 광고주들의 대이동을 시작했다. 이 현상은 JTBC의 실질적인 광고 매출 손실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들의 브랜드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JTBC는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미 광고 시장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사부 내부 폭로? 소송은 공포에 기반한 구시대의 방어전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JTBC 내부자의 폭로에서 드러났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JTBC 내부 소식통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포맷토용 문제가 아니었다. 포맷의 법적 유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불타는 야구부가 우리의 시장 점유율과 광고주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고 JTBC라는 거대 브랜드의 가치, 특히 젊은 시청층 사이에서의 권위가 유튜브 채널 하나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내부의 공포가 소송을 촉발시킨 진짜 이유라고 고백했다. 조직 내에서는 유튜브에 밀려 광고를 뺏기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잃는 생존의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소송은 이러한 공포를 외부로 표출한 구시대적 대응 방식이었다. 즉, JTBC의 소송은 법적 정의 실현이 아닌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전쟁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 시스템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시원 스튜디오의 저비용, 고효율 콘텐츠에 밀려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적인 힘을 빌려 상대를 억누르려 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이 숨겨진 진실에 대한 대중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11월 10일 법정에서 재판부는 JTBC의 후속 에피소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증거가 부족하며 불타는 야구부는 기존 포맷에서 파생되었으나 대중과 강력하게 연결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거대 미디어가 법적 권위를 이용해 신흥 미디어를 위협할 수 없으며 창조적 해석과 대중의 지지가 법적 소유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법원은 대중의 진정성에 대한 베팅이 타당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오브 후폭풍과 방송계의 미래? 유튜브 문법에 굴복하다. 법적 패배와 내부 폭로가 겹치면서 JTBC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격렬한 후폭풍이 일었다. 이 소송을 주도했던 고위층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젊은 PD와 제작진 사이에서는 우리는 왜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가라는 자괴감이 팽배했다. 일부 제작진은 이 명분 없는 소송에 항의하며 사직하는 등 조직 내부의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거대 방송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조직 내부의 모순이 외부의 고스란히 노출된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현재 JTBC는 내년 시즌을 위해 유튜브에 최적화된 새로운 예능 포맷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신들이 소송으로 억압하려 했던 시원 스튜디오의 문법, 즉 저비용, 고진정성, 그리고 빠른 피드백 시스템에 결국 굴복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미디어가 디지털 네이티브 콘텐츠의 제작 방식을 역으로 수용하려는 이 움직임은 방송계의 권력 이동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미디어의 권력은 더 이상 자본력이나 독점적인 채널 송출권에 있지 않다. 진정성과 공감 능력, 그리고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만이 2024년 이후 콘텐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냉엄한 진실을 JTBC의 침묵과 시원 스튜디오의 승리의 미소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미디어 거함들은 새로운 시대의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언제든 침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